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 초조해진 문재인 정권 고위층이 연일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튿날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빨갱이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친일파와 반공 세력을 같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보면은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친일파가 되는 거냐 하는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키더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을 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존 볼턴 보좌관을 아주 막말로 비난하는 과정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을 했습니다. 인디안을 죽인 무슨 백인 기병대장 뭐 이런 비유 발언이지만은 좀 지나친 인디안과 백인을 이렇게 대칭시키는 이런 게 바로 인종주의적 발언입니다. 거기에 꼭 백인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또 이분은, 이 정세현 씨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담배 피울 때 옆에 여동생이 재떨이를 차렷자세로 받치고 있는 것도 아주 인간적으로 보인다. 중절모를 쓴 것도 뭐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아주 근사한 해석을 갖다 붙이곤 하는데,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철도 네트워크로 묶으면 좋겠다는 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여주었다. 북한이라는 지도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일 체제에서 열차를 이용하여 6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지도자가 비운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미화를 했네요. 아니, 기차를 타고 왕복을 한다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도자의 시간은 그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걸 통해서 이룬 게 뭐죠?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것은 외국에서는 다 김정은이를 이상한 존재로 봅니다. 우스꽝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철도 네트워크로 묶는 어떤 상징적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 철도망 구축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 철도망 구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는데, 남북을 연결해 동아시아로 연결되는 철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미화를 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그런 열차 이동 행보를 통해 아시아 대륙이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만 이루어지면 경제와 평화를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답니다. 아니, 그럼 김정은이가 그렇게 기차 타고 가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번에 처음 안 겁니까? 그러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죠. 추미애 전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이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하는 길에 하는 사업들은 민족을 평화의 길로 엮어내는 것이어서 결코 유엔 제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참 희한한 해석을 하네요. 남북이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하는 길에 하는 사업들은 민족을 평화의 길로 엮어내는 것이어서,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민족을 평화의 길로 엮어내는 겁니까? 여기 민족이 누구죠? 김정은이가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 아닐까요? 김정은을 뺀, 노동당 간부를 뺀 북한 동포는 같은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김정은을 포함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민족이란 말을
이게 이른바 민족 공조론인데, 민족 공조는 민족 반역자화 하면 안 되죠. 민족 반역자를 젖히고 남은 순수한 동포들끼리 하는 거죠.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면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근데 민족 평화의 길로 엮어내는,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하는 일은 이거는 같은 민족끼리 하는 거니까 유엔 제재 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인종주의적 발상입니다. 같은 민족끼리니까 유엔 제재를 무시한다. 유엔 제재를 무시한다는 말은 국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민족이라고 치고, 민족도 아닌데 그걸 민족이라고 치고 김정은과 함께하는 무슨 사업이든지 이것은 같은 민족끼리 하는 것이므로 또 평화를 위한 것이므로 유엔 제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 유엔 제재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국제법을 어겼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고, 이게 진짜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역행하는 철도 사업을 통해서 물자가 김정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핵 포기도 안 되고 따라서 평화 구축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평화의 길로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전쟁의 길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 민족 공멸의 핵 위기를 계속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족과 평화란 말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아무리 유엔 제재라도 민족 이름으로 하는 것,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재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원시 시대의 부족주의입니다. 부족주의. 이건 민족주의보다도 더 낮은 트라이벌리즘이라고 그러죠.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급수가 낮은 부족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민주당과 김정은 집단은 같은 부족이니까, 같은 트라이브니까, 같은 부족이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보고를 했다가는 아마 야유가 터질 겁니다. 야유가 터질 겁니다. 이 자유와 인권과 법치라는 위대한 전 인류적 가치, 그것을 구현하는 유엔, 그 중에 유엔의 지도부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부족주의적 가치관으로 부정을 합니까? 그 뒤에는 또 이렇게 꼴을 내렸습니다. 실무적으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평화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사인을 미국에 보내야 한다. 미국이 그걸 평화의 길로 보겠습니까? 북한 핵 보유국 지원의 길로 보겠죠. 지원의 길로 보겠죠.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정직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란 말을 거의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민족이란 말 많이 쓰고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민족 평화를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으로 평화라는 말을 해석을 합니다. 북한에도 평화가 있죠. 그것은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 그러니까 적대계급이죠. 플로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집권해가지고 지주들을 말살하는 것도 이게 평화입니다. 그걸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그러는 거죠. 이 계급투쟁론이 강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념이 모든 것보다 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합니까? 같은 이념 집단인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이므로 미세먼지는 이게 환경 파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경 문제까지도 계급투쟁론적 해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이제 계급투쟁론을 앞세우면은 반발이 많으니까 그걸 민족주의로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덮어야 된다. 아마 지금 집권 세력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고사포로 처형하는 것을 통 크게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통 크게 정리하는구나. 김정일이가 광폭 정치 이렇게 하니까 이 남쪽의 좌파들도 광폭 이런 용어를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생일이 태양절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이상한 언론이 방송이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태양절입니까? 민족의 원수가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민족의 태양입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작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연설할 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평양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아니, 평양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평양의 발전은 다 쇼 아닙니까? 평양 특수계급이 사는데 발전이 있다고 한들 그 북한 동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발전상이라고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가 만들어 가려는 나라에 감동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한반도 전체가 주체 사상화된 나라를 김정은이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를 사상가로 존경하는 겁니까?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핵무기 외교화를 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왜 했습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은 핵 개발한다고 어려운 시절을 자초한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말을 떡 갖다 붙이기는 고난의 행군 이렇게 근사하게 갖다 붙입니다. 아니, 이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핵 개발이었습니까? 민족을 공멸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핵 개발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용기라고 축해주고 있어요. 이런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가치관은 가짜 민족주의 그리고 계급투쟁론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계급투쟁론은 민중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모든 가치는 계급적 이익에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계급혁명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고 고문해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다. 절대적으로 혁명을 우상화하는 거죠. 요새 문재인 정권도 촛불혁명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도 아니면서 촛불혁명이라고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하면 그것은 반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혁명이나 쿠데타나 다 헌법 파괴라는 점에서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그게 또 가짜 민족주의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피와 구분, 진위 구분, 선악 구분이 망가져 버립니다. 피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냐를 객관적으로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북한군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적 이익이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진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선악 구분도
그 다음에 미추, 뭐가 아름다우냐, 뭐가 추한 거냐에 대한 구분도 뒤집어집니다. 피바다 하면 우리는 끔찍하지만은 개업투쟁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피바다 하면 가슴이 끓는 거죠. 피바다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피바다를 아름답게 보는, 그러면은 수십만 명을 굶겨 죽이고 학살하는 것도 통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주미애 씨가 김정은이가 열차 타고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미화를 했습니다. 아니, 동아시아 공동체 철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는 살아있을 때 모스크바를 왕복을 하는데, 기차로 갔다가 왕복을 했는데요, 22박 23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기차,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쨌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이 가짜 민족주의, 아니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부족주의 또는 패거리주의에 인간이 말려버리면은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배운 무식자도 유분수지. 그래도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오로지 계급혁명만 추구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근데 지금 세상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예요. 칼 마르크스가 그 엉터리 이론을 내놓던 19세기가 아닙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19세기보다 못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